안녕하세요. 세종시 노인회 회장 장영입니다. 세종시에서 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왕성극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왕성극장은 옛날에 외정 36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문화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왕성극장이 그곳이 곧 문화의 산실이었었어요. 거기에서 극장 리버티 공부관이라는 영화도 보고 또 랑랑쇼, 서울쇼, 그 하춘화가 어렸을 때 쇼를 하는 구경한 생각이 주마등같이 떠오릅니다. 또 왕성극장 주변으로는 술집, 식당 이런 것이 많이 있어갖고 밤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왕성극장은 정말로 문화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했었습니다. 쇼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두치원 읍이 거기에서 큰 사람 많이 모이는 행사는 또 거기서 하기도 했습니다. 조치원 역사는 광주나 대전 이런 데하고 같이 읍이로 승격됐었는데 지금까지 읍이로 있다가 세종시로 이렇게 크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여하 어르신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세랑 왕성극장 언제 경험하셨는지. 예, 저는 세종시에 사는 89세 김교환입니다. 세종시 노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왕성극장에 대해서는 6.25 사변 직후에 조천 지방에 아주 큰 문화적인 행사 또 그런 창달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 내역은 영화를 비롯한 가요, 창거, 또 강연,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를 그 왕성극장에서 진행을 했고, 그걸로 인한 우리 지역에 사는 여러 시민들이 문화적인 그런 영역을 많이 습득을 해서 체험을 하고 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조치원의 가장 번화하고 활기찬 거리가 그 왕성극장이 있던 길과 그다음에 그 본정통 그 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옛날 기억을 좀 더듬어 보셔서 그때 자주 갔던 음식점 혹은 다방 이런 거 있으셨는지 조금 기억이 나실까요? 그때 조치원 시내는 본정통이라고 해서 원동을 역전으로부터 청주로 들어가는 그 큰 길목이 조치원의 그 아주 큰 통로였죠. 지금 왕성극장이 소지하고 있는 그때 당시는 뒷골목인데 왕성극장이 생김으로써 식당이나 여러 그 상점이 갖추게 됐죠. 그래서 원은 조천 시내에 그 본정통을 위시한 우리 시민들의 그 생활 환경이 그 중추였었는데 왕성극장이 생김으로써 그 뒷골목이 더 좀 번창하고 그런 상권이 부활을 했다 이렇게 봐서 시민들이 많은 이용과 지불을 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혹시 장영 회장님도 당시 좀 가셨던 맛있게 드셨던 식당이나 다방 기억나시는 데 있어요? 왕성극장 골목은 밤에 골목에 있었어요. 식당, 술집 이런 것이 번화했었고 그때는 이제 또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1시 반 이때까지 잘 됐고 그랬었던 곳입니다. 또 여기는
충북하고 바로 한 100m만 가면 충북이라 이제 늦게까지 먹을 사람은 그 다리 건너가서 충북에서 술을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왕성극장 옆에 다정식당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최고의 요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곱게 입은 아가씨들이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그런 식당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숯불 연탄에다 구워 먹는 거 그거 아주 맛있었는데 그거 식당에 그 근방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걸리하고 돼지고기 그 삼겹살 한참 먹는 게 최고의 안주였었고 최고의 술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씩 그 왕성극장 근처의 골목에 그 이미지가 그림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왕성극장이 한번 자리가 그 폭파되고 새로 지어졌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어떤 이유로 폭파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다시 생겼는지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원은 그 왕성극장 코 옆에 외정시대 때부터 스바메자라고 연좌라고 그런 명칭의 극장이 있었습니다. 외정 일제 시하에 그게 해방 후까지 영업을 했었죠. 그러나 그게 이제 화재로 인해서 이게 소실이 돼서 조선에 중앙극장밖에 없기 때문에 왕성극장이 그래서 그 옆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태동이 된 거죠. 조선의 그 왕성극장은 특히 저도 그때 한 20대쯤 됐기 때문에 많이 이용도 했지만은 참 유일한 문화 공간이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영화도 보러 가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또 가서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하니까 또 기억이 나네요. 그 왕성극장에 내가 그때는 벌써 지금 한 50년 전 내가 조천중학교 체육 선생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학생과 선생을 했기 때문에 학생 입장 가래도 학생들이 밤에 극장 가는 거는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가서 일반 성인 영화나 학생 영화나 할 것 없이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은 영화를 들어가면은 다 이제 불러내서 훈육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주 영화를 안 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렸을 때 그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멀어지니까 학생 입장 가. 그래서 내가 가서 보고 이거는 학생이 보면은 교육에 좋겠다 하는 거 골라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단체 입장 이렇게 이제 시킨 기억이 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소록소록 옛날 생각이 나는군요. 네, 저도 들으면서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왕성극장이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때 왕성극장에서 영화나 쇼, 뭐 극단들이 오고 창단이 오고 와서 공연을 하고 영화도 틀어주고 이랬다고 하는데 생각나시는 영화 혹은 쇼 이런 거 있으실까요? 여러 개 있죠. 기억나는 것은 6.25 직후기 때문에 서울이나 딴 큰 도시에서 영화 관람을
더 일찍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우리 조치원 왕성극장은 좀 뒤늦게 공급이 돼서 그때 외국 영화가 주를 이루었죠. 한국 영화는 극히 좀 드문 그때 초창기였기 때문에 드물었습니다. 외국 영화로서는 내가 이제 당장이 좀 기억이 좀 날등말등하는데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든지 또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좋은 영화들을 내가 관람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맨벌의 청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서울쇼 뭐 랑랑쇼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이 조치원은 이 목포 제1국도 또 서울에서 목포까지가 일본 국도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것이 다 조치원을 통해서 또 청주도 서울 가려면 조천 와서 기차 타고 가고 고속도로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일본 도로는 조천을 다 거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쇼가 다 전국을 공연하다가 조천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버는 데는 돈을 못 버는 데든 여기서 해체를 합니다. 쇼가 구성돼 갖고 이제 전국을 돌고 조치원에서 이제 해체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쇼 하던 가수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눌러 앉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올라간 사람도 있고 자기 고향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때 그랬었어요. 지금 사물놀이로 옛날에 이제 그런 이제 김덕수 사물놀이 그 털보 그 장구 잘 치는 사람도 그 사물놀이가 전국을 공연하고 조치원에서 해단해서 김덕수 씨는 그때 무등어를 탔었어요. 선 어린애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거에다가 여기서 내려서 여기서 이제 살다가 대전으로 가서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사물놀이의 1인자가 됐지만 그때 여기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 공연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연극을 또 많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친척분이 그 배우로 오셔서 제가 그걸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심순애와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그 연극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관람한 기억이 납니다. 또 그 이외에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고 안 떠올라서 그 왕성극장 내부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국장 형태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그 구조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2층은 그 협소하게 그 2층 의자가 있지만 아래층에는 가운데 관람석이 있고 또 가생이 이렇게 가운데 줄거리로 또 외빈들 또 좀 이름 있는 분들이 또 앉게 또 좌석이 그런 형태로 그 자리 배치가 됐었거든요. 지금 같은 그런 국장하고는 좀 다른 그런 좀 뭐라고 할까 폐쇄적이라고 할까 그런 외풍이 좀 깃들인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교 사변 직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일제 잔재의 좀 기풍이 조금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극장 분위기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우리 그 공연하는 거는 완전히 우리 것으로
영화 외국 영화 이외에는 우리 한국 영화, 한국 연극 이런 걸 공연했기 때문에 여러 저를 포함해서 여러 우리 시민들이 관람할 기회가 있었죠. 그때 극단이 임춘행과 그 악단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극단도 있었고 하춘아가 그때 하춘아 가수가 7살인가 8살인가 이렇게 어렸어요. 내 막내 여동생하고 얼굴이 비슷해갖고 그 여동생 보고 하춘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때 이렇게 이제 단속 나가서 학생들이 거기 얼쩡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다 잡아내고 하던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주마등 같이 지나가네요. 그때 그 처음 문화생활 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이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께서. 그게 뭐 사물놀이 얘기도 하시고 이제 심술과 그 두 배우 나오는 그 극단 얘기도 하셨는데 처음 그렇게 영화를 보고 처음 연극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스크린이 있으면은 전쟁 영화가 틀어지면 저기서 막 폭발이 터지면 아유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랬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영화가 너무 생소하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그 기억이 좀 나시나요? 화면 나오고 뒤에서 변사가 얘기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이제 막 그 입을 맞춰갖고 얘기를 해도 그때는 실감이 나고 참 재미났었어요. 지금은 화면에서 소리가 나오지만 그전에는 그 변사라고 그래서 따로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런 거를 때문에 거기가 밤에 이렇게 술집, 식당 그런 것만 그 왕성장 골목은 완전히 밤의 거리로 발전이 됐고 본정통이라고 해서 역에서 청주 가는 큰 길은 있었지만 거기는 일반 필요한 밤에 그런 게 아니고 식당 같은 술집은 전혀 없고 그짝 앞에는 생활물품 파는 거 있었고 왕성장 주변으로는 밤의 문화가 형성됐었고 그러면서도 12시면 통금이 있어서 그 전까지만 활기차게 정말로 밤에 어두워지면은 거기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 흥청흥청하는 몰래 다녔군요.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젊었었고 체육선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단속을 많이 학생들만 이제 잡아서 이제 잡는 그때는 또 무슨 우리 학교 학생만 잡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온 학생도 딱 봐서 머리 깎고 학생이면 다 잡아갖고 이제 그 골목에 못 들어가게 그렇게 단속을 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단체로 난리 났지. 학교를 학교에서 단체로 그 관람하는 경우가 종종 많았죠. 지금 우리 장 회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때 우리 한국 영화의 거의 주류는 그 변사가 대신 말이죠 16mm 필름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동시 녹음이 안 돼 있어. 그래 가지고 그 변사가 뒤에서 작용을 하면은 그런 영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 풍토에서 우리가 많이 관람하고 음미를 했거든요. 지금 같으면 도저히 상상을 못 하는 건데 그 변사 중에도
아주 잘하는 변사, 또 유명한 변사들이 있었어요. 아주 귀에 들어올 만한. 그러나 뭐 내가 그 이름을 지금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러 변사들이 와서 얘기를 그 실감 있게 영화 제목을 위시해서 그 자기가 변호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실감이 지금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그런 나름대로 또 영화 보는 그 쾌감이 좀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아주 좀 뒤떨어진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예. 그런 또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학생들 잡으러 다녔다고 하시는데 회장님 그 밤거리에 혹시 막 내가 이놈까지 잡아봤다 좀 기억나시는 학생들 다른 학교 학생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큰일 날 짓이거든. 다른 학교 외지에서 온 학생들까지 불러다가 뒤통수를 때리면서 여기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 이제 가서 꼼짝 못하고 지금은 담임 선생이 애들 뒤통수 한번 때렸다면 부모들이 와서 고소한다고 할 텐데 그때는 하여튼 학생이면은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외지에서 놀러 온 학생이든 다 단속을 해서 그 밤에 거리는 못 들어가게 단속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그 뭐라 그럴까 그 학생과 선생이 이제 극장에서는 아주 호랭이였어요. 그래서 단속을 자꾸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그만 좀 오라고도 하고 무료 입장권도 막 한 10장씩 줘요. 그러면 나는 극장 안 들어가니까 필요 없다고 대로 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또 그 대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한 500여 명씩 학생을 인솔해서 이제 구경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그때 입장료를 이제 서로 상의해서 한꺼번에 약 우리 학교 학생이 550명, 560명 됐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못 갈 형편 빼놓고는 의무적으로 다 데리고 갔었기 때문에 극장에서도 몇 명 잡아내서 손해보는 거 한꺼번에 또 많이 데리고 가지고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는 선생이었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도 뭐 기억나시는 거 그때 당시 학교에서 허용하는 영화가 있었고 보지 못하게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럼 학교 훈육 선생이 와서 그때 이제 기도라고 했죠. 그 출입문에 표 받고 감시하는 거기서 학생들 출입을 금하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그런 영화가에는 못 들어가고 그 이외에 학생을 볼 수 있는 영화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그 일부 학생들은 그걸 피해서 보려고 아주 애를 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뒷문으로 살짝 들어간다든지 또 옆에 그 벽을 타고 들어가는 데가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선생 눈을 피해서 관람을 아주 열망하기 때문에 그런 풍토가 많았습니다. 참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봤고 그런 뭐 진풍경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생각이 좀 남다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선생님 얘기도 듣고 학생 얘기도 들었지만 그 영화 보는 그 열망이 그 열의가 아주
굉장했었거든요. 여기 지방에서도 서울도 뭐 대전도 더 심했지만은 우리 조천도 그런 풍태가 많이 연출이 되고 체험을 했고 내가 또 직접 목격을 또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네요. 영화관이 옛날에는 최고의 데이트 코스였다고 하는데 사모님들 만나실 때 조치원에서 어디서 데이트 하셨었어요? 기억이 좀 나세요? 글쎄 나는 연애를 못 해보고 그냥 선봐갖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연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극장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고 그러면 극장까지 또 가끔 들어가서 다 잡아내갖고 이렇게 이제 알밤도 주고 이름 적고 그러면 그냥 정학이라고 해서 일주일간 학교 복도에서 책상 갖다 놓고 복도에서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학생과 선생이 이제 합동의로 여학생, 남학생, 여학교, 남학교 합동의로 또 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런 기억이 나고 참 그 밤에 이렇게 이제 그 한번 돌고 오면은 이제 내가 이제 일과가 끝난 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은 아침에 일찍 학교 가서 지도도 하고 수업하기 전에 수업 끝나면 또 밤에까지도 나와서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수당이 더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사명감 갖고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르신도 데이트나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좀 있으세요? 난 뭐 큰 기억은 지금 새삼스럽게 좀 잘 안 떠오르는데 지금 우리 장의자님 얘기한 대로 그런 학생들이 보지 못하는 영화를 보려고 아주 열망하는 그런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많이 적발이 되면은 선생님한테 아주 큰 벌을 받는 거죠. 아침에 그 이사를 가서 채용을 받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내가 봤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고 굉장히 영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그렇게 단속을 해도 아주 기를 쓰고 그 영화를 보려고 그래서 체험을 받더라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그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목격을 했고 또 그 체험 받는 것도 내가 좀 본 일이 있죠. 그래서 남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극장 안에 매점이나 매점이 있었어요. 목판 소년 이렇게 예. 목판 들고 다니면서 김밥이나 간식거리, 사이다 이런 거 팔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었나요? 예. 매점에 들어가면서 바로 오른쪽에 조금 매점이 있고 또 이제 이런 사각형 상자에 이제 광목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껌 하고 뭐 이런 거 과자 이런 거 이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사 드셔보셨어요? 예? 사서 드셔보셨어요? 껌 이런 거? 나는 사서 먹어본 기억은 없어요. 그것 그냥 그때 이제 단속하는 선생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거는 안 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왕시장 주변에 상당히 밤의 거리로 휘황찬란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새는 거기가 그냥 어두웠고 그 주위에
장사도 잘 안 되고 사람들도 잘 안 다니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인구도 훨씬 더 많아졌고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은 됐지만 그 극장을 주위에 이렇게 발전하던 것이 지나서 이제 텔레비도 보고 텔레비로 본다든가 핸드폰으로 본다든가 여러 가지로 기계가 발전하다 보니까 극장이 주위로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왕성극장이 주인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이제 노래방, 대도 노래방이라고 해서 노래방도 있고 뭐 오락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건물이 주인이 한 2년 전에 그 상동 가축병원 그 원장이 사더니 또 조금 더 남겨갖고 또 홀짝 파는데 한 달쯤 됐나? 또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건물 주인이. 아, 그래서 이제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 주위도 장사도 안 되고 그 극장 건물도 자꾸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구나. 참 세월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혹시 어르신도 뭐 당시 외정이나 기도 그 목판 소년 분들 이용하신 경험 있으세요? 사드시고 막 그러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사례보다 이제 조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제시대 때는 이제 연자라고 극장이 있어서 거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안에가 관람석이 이제 이 단성 우리 왕성극장은 그런 형태는 이제 벗어나서 이제 신발을 신고 가게 되니까 우리 조천 시민들 그 나이 좀 있는 분들은 그전에는 신발을 벗어서 놓고 이렇게 외정시대 때는 들어간 그런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탈피가 되고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가니까 그게 하나의 큰 그 뭐라 그럴까 획기적인 그 변화가 왔었던 거예요. 관람하는 풍토가. 그걸로 인해서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또 뭐 강연도 듣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속에서 그 남다른 그 생각이 좀 달라지죠. 자기 형태가 신발을 벗고 보는 마음하고 신발을 신고 앉아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불식이 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 점을 내가 나도 가서 영화를 보면서도 내가 신발을 신고 영화를 보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이 그전 생각이 좀 나서 이제 그런 또 변천이 있었 기억이 나요.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대한뉴스나 리버티 리버티 뉴스나 그게 이제 사라지면 애국가도 틀어졌었다고 하던데 네. 혹시 뭐 애국가가 나왔을 때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경례도 하고 하셨는지. 그냥 앉아서 그냥 보기만 한 것 같은데요. 대한뉴스 같은 거 리버티 뉴스 봤던 기억 있으세요? 할 때는 꼭 그거 했으니까 영화 할 때는. 나왔는지. 그때 당시가 월남 전쟁 하던 시기여서 뭐 그런 뉴스에 이제 그런 소식이 혹시 나온 게 있었는지. 하여튼 우리나라 뉴스는 그 대한 뉴스 또는 리버티 뉴스 그거 할 때 뭐 꼭 그거 먼저 한 다음에 영화를 봤고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느꼈고 그랬거든요. 별로 그때 최고 좋은 게 집에는 텔레비가 없었고 라디오가
제니우스라는 라디오 미제 나무로 맺는 거 사격이 큰 그런 라디오에 이렇게 소리 듣고 그랬는데 그때 미국에서 복싱하는 것도 라디오로 듣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나네요. 지금 영화 상영은 그 선전하는 특정 매체 선전하는 걸로 시작이 되잖아요. 거의.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고 처음에 대한 뉴스라고 해서 뉴스를 좀 틀어줬죠. 예? 이제 그때는 텔레비도 없을 때고 아직 전부 라디오로 들을 정도 이런 극장 아니면 우리가 듣지를 못하니까 뉴스를 처음에 상연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본 영화를 관람하게 이렇게 한 그 아주 연례 행사죠.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텔레비 보급된 게 70년대 후반 뭐 이때쯤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까지만 해도 알리 뭐 이렇게 복싱 패터슨 복싱하는 것도 라디오로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랬어요. 그 60년대에는 그 60년대 패터슨이나 알리나 조지 포머 이런 사람들이 복싱을 참 잘했는데 그때 화면 위로 못 보고 이제 라디오로 듣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 나오고 아시안 게임 하고 88 올림픽 하면서 이제 칼레 텔레비가 보급되고 그때 세탁기나 냉장고가 보급되고 그러면서 에어컨이 창문형 사각형 큰 거 창문 떼어내고 다는 에어컨도 있었고 지금 보니까 역사가 살살 생각이 다 나네. 발전하는 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라디오만 가져도 상당히 잘 사는 집이었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 그때 영화관 한번 본다는 것은 대단했었고 그 주위로 이렇게 이제 번성하고 어렸을 때 호기심 많은 나이니까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고 그랬던 것이 이제 떠오르네요. 그 옛날에 군인들이 천막이랑 영사기 가지고 다니면서 시골 마을 돌아다니면서 방공 교육도 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그거 조천에서는 명동 초등학교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에 한 50m 앞에 초등학교 있거든요. 문 앞에서 거기에서 가끔 무료 영화 했어요. 그러면은 크게 막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이제 영화를 하면은 조천 사람이 다 거기 와서 그냥 그 영화 보고 많이 그랬죠. 극장보다는 무료 영화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재밌었고 우리나라가 다 가난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보리만 삶아서 먹는데 쌀을 구경도 못하지만 보리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퉁퉁 불커서 2번 삶아요. 그래서 먹어야 이제 씹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막 기계로 누르고 뭐 해서 한 번만 삶아도 밥이 되게 됐지만 그전에는 통보리 삶아서 건져놨다가 먹을 때쯤 또 삶아서 밥을 해서 먹으면 숟가락에 뜨면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거 먹고 살았고 그리고 최고 학생들 간식이 미국에서 무료로 적십자에서 무료로 주는 탈지 분유, 분유에서 기름기나 영양분 다 빼낸 그 찌꺼기를 배급 나오면은 그거를 알루미늄 도시락 통에다가 물 넣어서 그거 넣어서 쪄면은 돌같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망치로 그걸 깨갖고 갖고 다니면서
입에 넣으면은 조금씩 녹으면 그게 최고의 간식이었었거든요. 그때 간식은 그거였었어요. 탈지분요. 삶은 거. 옛날 생각이 조금씩 나시는 것 같아요. 예. 혹시 그 천막 영화 같은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저씨? 응? 천막 영화. 무슨 영화? 천막, 그때는 천막 쳐서 하는 거는 서커스. 서커스. 생각나시는 거. 극장은 없고 서커스였어요. 천막 크게 쳐놓고 하는 거. 큰 기억이 내가 잘 없는데 그러면 혹시 이제 거의 제가 여쭤볼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여쭤본 것 같아요. 반복 영화까지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혹시 그때 지금 그 뉴스에 쥐를 잡자 해서 쥐 잡아서 학교에서 그 꼬리를 거둔 적도 있거든요. 쥐 꼬리 몇 개씩 할당 줘갖고 잡으라고 하고 그 이런 대한 뉴스에서도 쥐를 잡자 하는 홍보하는 것도 본 기억이 나네요. 혹시 옛날처럼 그 지금도 옛날 기억을 추억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조치원 어디 공간 있으세요? 여기 장소에 가면은 옛날 기억도 좀 나고 내가 좀 안정감을 느끼고 추억도 생각나고 그런 공간이 있으세요? 조치원에? 없어요. 다 사라졌나요? 예. 조치원 여기 조치원 처음에 이렇게 이제 발전할 때 외정 때죠. 그때 빨간 벽돌로 지금 서울역이랑 비슷하게 진 건물이 있었어요. 요 조치원이 처음에는 천안이나 뭐 청주나 대전 이런 데랑 같이 읍성격하면서 교통의 요새지였어. 조천역이 건물을 서울역까지 잘 졌었는데 그것마저 부셔갖고 새로 짓고 하는 바람에 옛날 영화 촬영도 여기서 조천역에서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거 싹 없어졌어요. 이제 흔적을 지워갖고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외정 때든 뭐든 조천 발전에는 이게 이렇게 역을 크게 잘 짓는 거는 이게 교통의 요지였구나. 우리가 이제 국도 1호선이 보통 사람들은 서울 부산인 줄 아는데 서울 목포거든요. 일본 국도가. 그 일본 국도도 서울 목포 갈 때도 조천을 지나야 가고 서울 부산 갈래도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에서 조천 지나야 부산도 가고 또 영호남이로 갈린다든가 충북에서도 조천 와야 서울을 가든 어디를 갈 수 있었고 고속도로가 없었으니까 그래는 아주 교통의 요새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시대 때 세종실록이나 이런 데 봐도 여기 조치원이라는 거는 역을 얘기하는 거죠. 끄트머리 원자 들어가는 거. 그런 데는 교통이 좋은 곳은 옛날에도 연기, 뭐 조치원, 뭐 원자가 들어갔어요. 지역 이름에. 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조치원이 이제 옛날에는 되게 사람도 많고 교통이 요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네. 그래도 혹시 어르신은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조치원, 지금도 찾으시는 조치원의 장소가 있으신가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그 이제 영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극장 얘기가 나오면 영화가 나오는 거니까 그때 왕성극장 있을 때 제가 그 제대하고 와서 문화원에 좀 관여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그때 연기군이었었거든요. 이제 읍면에 그때 16mm 그 조만한 촬영 영사기를 가지고 그 오지에 문화 혜택을 좀 못 보는 그런 데 가서 영화를 그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촬영을 영화 촬영 관람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여러 해 했죠. 그래서 왕성극장에 못 오는 그런 주민들이 여기 또 촌에는 많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영화 관람을 시키고 이렇게 한 그런 몇 년 동안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때만 해도 문화 혜택을 그렇게 많이 보질 못한 우리 연기군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또 해서 제가 같이 한 기억이 납니다. 되게 중요한 활동을 하셨었네요. 문화 활동에 있어서. 조천 시민이 어떤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혹시 그때를 추억하면, 조치원의 그때를 추억하면 좀 그리우신가요? 아니면 지금이 더 좋으신가요? 지금 조치원 모습이? 지금이 살기가 더 좋죠. 그때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게 고속도로 놈에서 산업이 발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 나오면 곤란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고속도로 놈에서 길이 뚫린 곳마다 건물이 생기고 공장도 생기고 발전한 거니까 그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조치원의 발전이나 대한민국 발전이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된 거 얼마 안 됐다. 좀 더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근검 절약하고 해서 더욱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아주 세계 10위권이다 뭐다 했는데 떨어지려면은 깊은 나락에 빠지는 거는 또 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 가보니까 내가 문화원장을 할 때 그리스를 가봤는데 산토리니 이런 데 축제를 연구하러 갔었는데 데모를 해갖고 산토리니 섬을 못 가게 되기도 하고 막 데모 많이 하더니 지금은 아주 가난한 나라로 변했어요. 우리나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권리 찾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좀 더 남을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뭐 40시간 일하느니 뭐 48시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전에는 일을 할 때 일만 주면 밤새워서라도 일을 했었어요. 다시 그렇게 허리띠 졸르고 열심히 일해서 세계에 정말로 명실상부한 내실 있는 훌륭한 부자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주 수고 많았어요. 네, 어르신들 한 말씀.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 지금 그 왕성극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제 오가는데 참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왕성극장을 회상하면은 내 과거가 조천에서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그런 희비애락이 지금 주마등 같이 제 머리를 스쳐 가는데 특히 그 중에서 왕성극장 또 영화 관람한 거 그 시대에 우리 조촌의 그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풍토 또 마음가짐 그때 문화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암울한 그 세월이 지금 주마등 같이 제 머리를 스칩니다. 남다른 감회가 새롭고 아주 그 왕성극장에 대한 문의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런 기획을 해서 남다른 그 마음이 다시
솟구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할 건데요. 나에게 왕성극장은 땡땡이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고 네,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에게 왕성극장은 뭐 문화의 혜택이었다. 뭐 이런 말씀도 좋을 것 같고, 나에게 왕성극장은 열정적인 뭐 교사의 시절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왕성극장은 나에게는 청춘이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처음에 교사를 시작할 때서부터 왕성극장을 많이 가서 지도 단속했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 청춘이었을 때 왕성극장을 많이 그 주위를 순회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냥 카메라 여기 보시면서 왕성극장은 나에게 청춘이었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왕성극장은 나에게 젊음이고 청춘이었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르신도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왕성극장은 제 조천에 사는 저로서 아주 문화적인 영역도 공헌을 많이 했지만은 그런 남다른 그 과거가 지금 더 새겨져서 우리 나를 포함한 여기 거주하신 여러 우리 조천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색다른 감회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종종 왕성극장 이외의 조천의 그 생성 과정을 또 새롭게 또 그걸로 인한 우리 새로운 마음가짐을 우리 조천 시민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고 이러한 의제를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혹시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어떨까요? 나에게 왕성극장은 나에게 문화 향유지였다. 이런 짧게 하라는 거예요. 길게 하지 말고 왕성극장은 청춘이었다 또는 뭐 문화의 보고였었다 뭐 이런 거 이거 너무 좋은 것 짧게. 같아요. 여기 카메라 한번 보시고 왕성극장은 나의 문화의 아주 척도였었다. 그리고 한 개 더. 왕성극장은 나에게 청춘이었다. 한 말씀만. 왕성극장은 내 인생의 청춘이었다. 카메라 보시고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똑같은 거, 카메라 똑같은 얘기 카메라 보고. 왕성극장은 나의 청춘의 귀감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했어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